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여기 호구, 여기도 호구. 아주 탄력 있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 이제 선수니까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는 뭐 백도 부분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길 두고 이거 지켜야죠. 여기 맞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수가 백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뛰는 수가요. 그러니까 바둑 들 때 이런 자리는 대세상의 급소라는 거거든요. 대세상의 급소라는 거는 대관령에서 비가 오면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요.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갑니다. 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분수령이라고 하죠. 물이 나누어지는 그런 봉우리다 그런 뜻인데 이런 자리는 바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백이 뒀다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흑이 도망가기 바빠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네, 적진을 향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참 피곤합니다. 네? 우리 형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나는 왜 얘네들 형들이 있는 데로 도망가냐 뭐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피곤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한 급소인데 이제는 백은 저 형들한테는 도움을 못 받고 자꾸 이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네? 흑 형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아주 피곤하다 이런 얘기죠. 요 자리를 이 정석결과 요 자리를 흑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 수는 아주 날카로운 수입니다, 사실. 흑이 유리해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석형도 상당히 사실은 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오늘 정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씌우는 수는 많이 두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기어서 나가면 돌이 미리 버티고 있어서 이제 쌈짓 떠서 좋은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나 붙여보는 수가 좋은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면 나와서 끊는 순간에 여기 잡는 거하고 여기 단수 치고 연결하는 게 맛보기라 흑이 이쪽 가서 쌈짓 뜨고 살 필요가 없지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면은 백은요 보통 일로 막아요. 막아서 이제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귀의 실리 모양이 집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백도 여기가 다 집됐어요. 두터워서요. 백이 이렇게 두면 나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백이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면은 이 입구자 두신 분은 이 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요. 끊어서 이제 아까처럼 되면은 흑이 대세점을 차지해서 이제 유리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유리한 바둑이 되는데 여기서 백이 이제 특이한 수를 뒀어요. 사실은 이거 어려운 수인데 일로 단수 치고요. 이점 뚫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밀었습니다. 근데 이 단수 치고 미는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축이 유리해야 둘 수 있는 수예요. 축이 불리하면 못 둡니다. 축이라는 게 어떤 축이냐? 여기를 끊으면 이 돌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죠. 네, 단수 치고 이렇게 이제 막아서 이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인데 자체로는 이제 수가 없고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수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축이 되나요? 얘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언젠가 이런 수를 본 것 같은데 하고 뒀더니 이게 축이 불리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나가면은 이제 백이 전부 잡혀서 안 됩니다. 이 돌을 못 잡잖아요. 네? 백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에 대한 강의를 한 서너 번, 세 번쯤 했는데 축이 정석에서도 나오고 변의 전투에서도 나오고요. 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축머리를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백이 수는 상당히 어려운 수인데 축이 불리하면 못 두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두고 나서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좀 받아달라는 거죠. 받을 분이 있을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여기 돌이 있으면 이제 축에 걸립니다. 네, 안 받겠죠? 네. 제가 가끔 너 받을 거냐고 물어보고 두라고 하는데 네, 안 받고 여기 잡아버렸어요. 백이 망했습니다. 이쪽도 약하고요. 그 대신 이쪽을 공격해서 좀 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흑이 너무 잘 살았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백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흑이 여기서 붙였어요. 붙였을 때 이거 반발하고 싶은데 반발하면 결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 쳐서요. 이렇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 봉쇄가 안 돼서 공격이 안 됩니다. 여기 뚫려버리죠. 붙인 수가 좋았어요. 요거는 너무 좁게 살고요. 붙여서 이렇게 끌어두니까 끊는 수가 있어서 이제 찍혀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백이 아주 두터우니까 혹시 이제 수가 날까봐 그러는데 이제 수가 없고요. 보통 사는 데는 648생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2선의 긴 것만 648생이 아니고 이렇게 3선으로 돼 있어도요. 집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여기도 있어요. 9개 정도. 그러니까 8개면 쉽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9개 정도면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너무 이득을 봐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이것은 불만이죠. 그러니까 백이 이서로 뒤에 백이 이서로 막으면 뒤 흙이 여기요. 예, 그걸 하면 뒤 흙이 좀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뛰어 들어가면 이 흙이 좀 이거 받아요. 여기 있을 때 얘기시죠?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무서우냐면 이 치중하는 수가 무서워요. 치중.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아서요. 아까 이 끝자 정도 했을 때는 이때는 좀 기분이 나빠요. 이때는 이 치중을 하면 중앙으로 못 두죠. 중앙으로 못 둬요. 넘어가잖아요. 넘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집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요렇게 두면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요. 이거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뭐 잡힐 모양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서 끌어둔 건 아주 잘 뒀어요. 붙여서 끌어두면 뭐 이렇게 나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잡힐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뒀어요. 이 바둑은 이후에 이제 백이 이쪽 약하니까 이제 수습하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손해 본 게 너무 커서 백이 이제 졌습니다. 이 바둑은요. 그래서 이 수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회원분이신데 축이 유리할 때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라고 강의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건 뭐 한 2, 3년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왜 괜히 기억을 해가지고 축이 불리한데 축이 유리할 때는 이 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이 유리할 때는 오늘 정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쉬운 장면에서 이 수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수고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와 끊는데 보통 이렇게 두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축이 좋으면은 이 단수를 치고 두는 수가 이런 배경이라면요, 상당히 흑한테도 괴롭습니다. 흑이 이 한 점을 지금 못 잡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 나가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단수라. 요거를 먼저 치고 이렇게 선수를 한 다음에 빠지면 그때는 축으로 몰아서 이 축이 성립되면 흑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성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사실 이 배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수입니다. 요 속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어떻게 수습하는 수를 연구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축이 유리할 때는 이런 수도 하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독의 물결이 조금밖에 안 밀려와요. 쏙쏙 들어오는 걸 감독의 물결이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저 이쪽 부분에서 약간 밀려오고 교수님 쪽에서 좀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설명 드렸고요. 좀 빨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두 번째 모양은 공격과 수습인데 이창호 사범이 최명훈 사범하고 돈바둑. 여기 흑세가 이제 이렇게 크니까 이제 이 정도 삭감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대 모양을 삭감할 때는 상대편 수비하는 최종 라인 정도만 들어가면 좋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전에 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물론 이제 승부할 수 있는데 조금 답답해요. 탈출하기가 좀 답답합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이제 보통이고요. 지켜주면 이 정도 실리는 이제 허락하고 백도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키기는 싫어요. 지키면 여기 또 있는 게 선수입니다. 껴붙이는 맛이 고약해요. 지키면은 좀 억울하죠. 여기가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프로들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탈출하는 수를 두는 게 보통인데 이창호 사범이 여기를 뒀어요. 이 수는 뭔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죠? 강력한 반격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고 젖혔어요. 역시 이 눈목자 행만은 엷어서 끊겨버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축이 되느냐인데 축이 안 되죠. 백이 위기인데 이창호 사범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타결을 합니다. 어디 뒀을까요? 이게 어디 지울게요. 예. 고수시라 뭐 멋진 수예요. 껴붙이면 이게 축말이에요. 보통 이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축에 걸려요. 그렇게요. 참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즐겁습니다. 이런 거 한번 실전에 몰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요돌이 절묘하게 있어서요. 이게 딱 잡혀버려요. 요돌이 중요한 자리에 있죠. 그 수를 보고 이창호 사범도 껴붙였습니다. 이 수를 생각하면 이창호 사범하고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일로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했는데 이제 단수 치고 늘어서 여기를 좀 부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저기 크게 들어가서요. 그거는 백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다음 수가 이제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이제 좋은 수인데요. 다음에 여기를 젖혔어요. 젖히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축이 돼요. 네? 이런데 끊으면 요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천하의 요석이라 죽으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축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이게 잡히잖아요. 축을 둘러싼 그 서로 쓰일기가 상당한데 여기를 두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A씨 그러고서 A씨라고 안 했겠죠. 그거 자칫 하면 욕됩니다. 근데 여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결 했어요. 기가 막힌 타결을 했어요. 이렇게요. 시원하게 넘어가서 흙집 다 깨고 백집 생기고요. 이 바둑은 흙이 이길 수가 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사원 타계에 이 껴붙이는 수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지만 이 바둑을 둔 최명훈 사원도 이 수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받으면 축에 걸리니까요, 뭔가. 아주 멋지게 타결을 했는데 이창호 사원이 끝내기가 이제 강하다고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수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조은영 구단하고 옛날에 도전기를 해서 타이틀 11개를 전부 뺏어왔잖아요. 그게 반집에 넘어간 거예요, 반집이요. 중반 전투력은 조은영 구단이 아주 막강합니다. 별명이 전신 아닙니까? 전투의 신. 그런 별명이 있어요. 전신을 상대로 결정타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잘 두다가 나중에 끝내기에서 실수하면 반집 이기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반집으로 타이틀이 다 넘어가요. 그렇지만 조은영 구단이 훌륭한 게 국내 기전은 다 뺏겼는데 세계 기전 가서 우승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자신의 가치를요. 재미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보면요. 어쨌든 이 바둑은 요 엷은 행마를 해서 끊어봤는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머리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주 멋진 바둑이 되죠. 아까 보신 기본은 충무를 모르고도 가지고 망한 바둑이고요.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세 번째 바둑은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본인방전에서 둔 바둑인데요. 흙이 중앙을 밀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중앙이 이제 상당히 두터운데 이렇게 둔 겁니다. 중앙을 젖혔더니 같이 젖히고요. 2단 젖힘을 했어요. 중앙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약하니까 여기 단점을 이제 지켰는데 이렇게 두면 이제 단수 치고 여기를 두면은 흙도 좋은데 밀었어요. 밀었을 때 이제 두 점머리 아파서 이렇게 늘면은 백은 이렇게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이 상당히 두텁죠. 큰 집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쪽 별로 많이 못 나오고요.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흙이 세 개의 집이 있지만 이렇게 큰 집이 되면 이거 전부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맥없이 죽으니까 조치훈 구단이 밀었어요. 미는 거는 선수입니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젖혀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요 교환이 없으면은 이렇게 맥없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를 하나 해두자는 뜻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백을 잡은 왕명한 구단이 이렇게 밀었는데 앞만 생각해봐도 이거 잡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늘었어요. 이 바둑은 이틀 두는 바둑입니다. 본인방 도전기인데 제한 시간이 9시간이에요. 첫날은 5시에 봉수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데 제한 시간이 9시간인데 뭐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죠. 근데 아무래도 수가 안 보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딱 늘었어요. 이제는 흙이 수가 안 되면 이 바둑 그냥 집니다. 여기도 좀 큰일이에요. 이쪽도 공격당하면 이 돌도 좀 큰일입니다. 여기서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단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니까 왕명한 구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바둑 도전기 역사상 아주 그 신기한 그런 바둑이에요. 지금 한 70
삼수인가 그래요. 예? 이틀 동안 두는 바둑인데 왜 돌을 던졌을까요? 이 석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령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하는 건 뭐 때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쳐요. 요거 때릴 뿐은 없죠. 이거 때리면 큰일 나죠. 족적수라. 그래서 이제 일단 나와서 안 됩니다. 장문 씌워도 때리면 그만이에요. 왜? 포위가 안 되죠. 그런데 다음 수를 보시죠. 이렇게 몰아요. 나가면 단수 칩니다. 이게 뭘까요? 축이 될까요? 백돌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 축이라는 게 이제 축머리 이렇게 양쪽 선 가서 보는 거 아닙니까? 다 부딪히는데 어떻게 축이 될까요? 네, 축이 됩니다. 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보통은 안 되는 거죠. 백돌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쳤어요. 이어야죠. 그러면은 여기로 또 쳐요.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 두고요. 이렇게 밀고 나가서요. 이게 좀 일로 몰다가 일로 회돌이가 돼서 더 안 나가봐도 되겠죠. 예. 일로 막 몰아서 부딪혀서 안 될 줄 알았더니 일로 다시 몰아서 그 엄청난 그 교통사고가 나는 건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축을 몰아 나갔는데요. 제가 사고 나는 현장을 잘 보여드리려고 좀 느린 그림으로요.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 장면을 착각한 겁니다. 여기서 단수가 돼서 돌들이 절묘하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수 친 순간 백이 돌을 던진 것은 단수 친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수는 보통 치면 악수거든요. 근데 악수를 단수 쳤을 때는 보니까 이게 축이거든요. 착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돌들이 많아서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정상급 기사인데도.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아마추어분들은 가끔 바둑두다 뭐 단수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인력 기사들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네, 왕명한 구단으로서는 진짜 가슴 아파 일생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한 판이에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선대기전에 하나인데 본인방전에 도전자가 돼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타이틀을 뺏지 못했죠. 조치훈 구단이 본인방전을 10기 연속 우승했어요. 10연속 우승하는 길목에서 이런 해프닝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기에 대해서 좀 진기한 형태의 설명드렸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이거 백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몰라 뵀네요.